강신주의 감정 수업 17번째 동경. 한때의 기쁨을 영속시키려는 서글픈 시도. 네 곁에 기댄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아우라의 긴 머리카락을 애무할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의 어깨를 매몰차게 잡을 거야. 그녀와 걸친 비단 가운을 잡아채고 그녀를 안아 내 품에 작고 벌거벗은 힘없이 쓰러질 것 같은 그녀를 느껴. 그녀의 신음 섞인 저항과 무기력한 울음도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경황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출 거야. 그녀의 처진 젖가슴을 만지는데 한 줄기 빛이 아스라이 들어오자 너는 깜짝 놀라 그만 얼굴을 떼고는 달빛이 새어드는 벽의 틈을 찾아 생쥐가 갉아먹은 눈 모양의 틈에서 은빛이 새어 들어와서는 아우라의 백발과 창백하고 메말라 양파 껍질처럼 푸석푸석하고 삶은 살구마냥 주름진 얼굴을 비춰. 이제까지 키스해온 살집 없는 입술과 네 앞에 드러난 치아 없는 잇몸에 너는 입술을 뗄 거야. 달빛에 비친 늙은 콘수엘로 부인의 흐느적거리고 주름지고 작고 오래된 나체를 보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는 너를 주인공으로 하는 2인칭 시점에 기괴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다. 너, 즉 펠리페 몬테로는 격정적인 욕망으로 품에 안았던 여인이 젊고 매혹적인 아우라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품고 있었던 이는 109살 된 할머니 콘수엘로였다. 펠리페는 콘수엘로 부인이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한 미모의 아가씨 아우라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그녀를 이 늙은 노파의 소나기에서 구해줘야 한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아우라는 단지 콘수엘로가 관념적으로 만든 허구,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을 불러낸 상상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아우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런 모든 사태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우라는 성스러운 사람의 머리 뒤편에 생기는 후광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푸엔테스는 독자를 위해 마지막 한 방을 숨겨놓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펠리페 몬테로마저 콘수엘로가 만든 가공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돌아올 거예요, 펠리페. 우리 함께 그녀를 데려와요. 내가 기운을 차리게 놔두세요. 그러면 그녀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펠리페에게 속삭이는 할머니 콘수엘로의 말이다. 이제야 우리는 마치 시나리오 대본처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소설이 쓰인 이유를 짐작하게 된다. 펠리페마저도 콘수엘로의 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마치 영화감독이 배우에게 배역을 지정해주는 것처럼 콘수엘로는 펠리페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통제한다. 그렇다. 펠리페를 너라고 말하는 나의 정체는 바로 콘수엘로였다. 아우라는 콘수엘로라는 할머니가 현실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사랑을 되찾으려는 열망과 그 좌절을 다루고 있는 서글픈 소설이었던 셈이다. 상상력의 힘으로 펠리페와 아우라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을 다시 맛보려는 그녀의 발버둥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콘수엘로는 결코 미친 할머니는 아니니라. 그녀 스스로 자신이 만든 아우라나 펠리페가 모두 자신만의 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관념 속의 펠리페에게 잠시만 쉬어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긴 109세의 나이라면 육체적 거동도 힘들겠지만 동시에 상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도 쇠잔해져 있을 것이다. 콘수엘로는 원기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아우라를 다시 섹스하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그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콘수엘로가 아무리 기력이 빠져도 죽을 힘을 다해 동경의 대상을 상상해낸다는 점이다. 바로 너, 즉 펠리페 몬테로라는 젊은 남자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콘수엘로가 자연의 힘을 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만 펠리페는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아우라처럼 펠리페도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결국 펠리페는 콘수엘로에게 삶 자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펠리페는 콘수엘로가 젊었을 때 가장 격정적으로 사랑했던 실제 남자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허구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 뭐가 되었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남자, 기꺼이 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남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환희로 느끼게 해주는 남자, 바로 그가 펠리페였다는 것만 중요하다. 펠리페만을 상상하는 순간 콘수엘라는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 아닌가. 자신이 꿈꾸는 그 멋진 펠리페가 자기처럼 100살이 넘은 노인을 사랑해 줄 리 만무하다. 이것이 그녀가 아우라라는 아름답고 섹시한 젊은 여자마저 꿈꾸었던 이유 아니었을까? 아우라를 가급적이면 가장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만들어서 펠리페의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아우라를 통해 펠리페의 상기된 얼굴, 펠리페의 조각과 같은 나신, 그리고 펠리페의 건강한 남성성을 맛볼 수 있으니까. 펠리페를 상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젊은 아우라를 만들고 심지어 두 남녀의 격정적인 정사에 몰아넣는 일은 더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래서 아우라가 펠리페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쉽게 깨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라가 깨지는 순간, 그래서 펠리페가 경악하는 순간, 콘수엘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헐떡이는 숨을 고르게 된다. 물론 콘수엘로 부인은 자신이 상상하는 사랑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기에 더욱 다시 찾을 수 없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에 대한 그녀의 동경은 커져만 갔던 것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동경이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 또는 충동이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자극하는 사물을 회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 노력은 그 사물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사물의 이미지에 의하여 곧 방해받는다. 이것이 바로 동경의 본질이다.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충동.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이럴 경우에만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은 단순한 욕망이나 충동이 아니라 동경이 된다. 그러니까 동경의 정의는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나 충동이 바로 동경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속내였다. 마음으로는 아름답고 섹시한 아우라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어느 사이엔가 동경마저도 지속하기 버거운 109살의 할머니라는 현실로 내동댕이 쳐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때 자신을 기쁨으로 달뜨게 했던 사랑의 열정을 다시 소유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콘수엘로 부인에게 아우라는 바로 그녀 자신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랑에 빠질 때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 아니면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할지라도 상상으로나마 아우라를 동경할 수 있다면 그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리페의 격정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동경마저 사라진다면 콘수엘로 부인은 그저 죽어가는 노파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콘수엘로 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때 격정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활짝 피우는 데 성공한 거의 모든 여인네들은 지금의 나이가 6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간에 그 화려했던 사랑을 동경하며 잠을 청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동경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인지도 모른다.